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치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자, 한창 민주당이 잘 나갈 때 주류로 숭상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정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친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실명으로 비판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권력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신주류들이 이제 구주류를 비판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서서히 시퍼렀던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조국 전 장관, 이해찬 전 대표, 아무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반은 외부인, 반은 현역들. 그런데 이 현역 의원 중에도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은 과거에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이 조국 사태나 이럴 때 나름대로 바른 소리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응천 의원도 지금 이재명계로 분류되나 봅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않든 언론들은 친 이재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조응천 의원이 오늘 반성문을 썼습니다. 비대위원직을 수락하면서 쓴 이 반성문을 읽어보면 이제 민주당은 신주류가 구주류, 그러니까 문재인, 이해찬, 조국, 추미애 뭐 이런 쪽을 향해서 당신들 잘못했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또 민주당의 또 다른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얼마 됐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 이를 이야기합니까? 조응천 의원의 글에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민주당 패배의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조응천 의원은 어떤 점에서는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조응천의 반성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얼굴을 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이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정말 속이 시원하다가도 좀 씁쓸해합니다. 권력이란 게 이런 건가? 얼마 전까지는 소수로서 비난받던 사람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권을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도 비판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내정된 조응천 의원, 탄핵으로 물러난 세력에게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한 근본적 쇄신하는 것만이 다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비상대책위원직 수락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힘든 일이지만 비대위에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정말 조응천 의원의 말 맞더나 탄핵 5년 만에 보수 정권이 다시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기존의 국민들은 상당히 이 보수 정당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져온 겁니다. 개인의 공이 크지 아니하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그 선거들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당선인, 다들 이 과거 전통적인 국민의힘,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전통 라인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민주당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30대의 국민의힘 대표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은 26세의 여성 정치인을, 신인을, 정치에 입문한 지 50일이 안 된 신인을 공동 비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민주당이다. 지난 5년 동안 조국 사태와 서초동 시위, 시도지사들의 성추행 사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공적
가치를 사유화했다고 의심받는 윤미향 사건, 위성정당 사태 등을 거치며 우리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반론을 용납하지 않는 당 내부 문화가 정착돼 그때마다 이 강고한 진영 논리로 덮이면서 민주당은 더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한 세력으로 인식됐다.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오만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반성이 없었으니 쇄신은 더더욱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이 반성문을 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실명을 조응천 의원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조국 사태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 범죄 혐의까지 있는 사람을 민정수석에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했습니다. 이 두 자리가 다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또 윤미향 사건이야말로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국회의원 아닙니까? 지금도 국회의원입니다. 뭐 징계해서 퇴출시키겠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시도지사들의 성추행 사건이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정말 국민들한테 이게 국민의힘이나 우리 보수정당에서 일어났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참으로 참담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찬 전 대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조문까지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고함도 지르고 아무튼 잘합니다. 문재인, 이해찬 전부 다 사실상 조응천 의원의 반성문에 소환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위성정당 사태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해찬 당시 대표의 책임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조응천 의원의 그래서 민주당의 과거 구 세력들 문재인, 이해찬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윤호중 원내대표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에 26세 젊은 여성 정치인을 지명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누가 하겠습니까? 뻔합니다. 자, 그러면서 조응천 의원은 말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께서는 저희에게 공정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 더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래도 야당보다는 유능하니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선거에 임했다. 당연히 정권 교체의 도도한 흐름에 밀려 캠페인 내내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맞는 말은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반성문 속에서 민주당의 구 세력들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